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시 영상을 오랜만에 찍게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어떤 뭉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룹을 지어서 동작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단 연관성을 들여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소견을 조금씩 팁처럼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이전에도 제가 롤오버나 롤업이나 이런 동작들을 묶어서 말씀드리고 또 아니면 레그 시리즈라고 해서 레그를 테이블탑으로 시작되는 스타팅 포지션의 자세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동작 하나하나마다 사실 포커스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씩 찝으면서 갈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어디까지 있나? 네, 롤업 다음에 우리 원레그 서클을 제가 아마 넘겼던 것 같은데 원레그 서클 같은 동작은 실질적으로는 고관절의 가동성을 넓히면서 그리고 코어의 안정성을 도모하게끔 하는 동작이죠. 왜 코어의 안정성이 도모가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움직임 중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치고 혹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런 동작들을 연결하다 보면 하나의 서클이라는 원의 형태의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움직임을 다 하나씩 쪼개서 만나다 보면 결국에 선이 이어지는 곡선이라는 게 완성이 되고 이 동작 자체는 그럼 무수한 움직임의 그 다양성으로서 동작에 불안정성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서클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뒤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도 미리 찾아볼까요? 이거 맞아. 힙 트위스트 이 동작도에 사실 고관절 엄청 많이 가동을 주고 복부에 타겟팅도 엄청 많이 주는데 서클을 그리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트위스트로 움직이는 동작들도 나오고 프랩 동작이나 그 다음에 풀 동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도 할 수 있죠. 엘보를 내리거나 이런 거는 사실 코어의 가동의 접합 부분을 얼마나 더 타이트하게 주느냐의 포인트라고 봤을 때 난이도가 더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엘보를 핀 자세에서 동작이 들어갈 때 훨씬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원이란 동작 자체는요 모든 면에서 저항력으로서 다 내 코어를 흔들리게끔 하는 힘을 발휘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의 동작이 들어갈 때는 코어가 훨씬 더 집중이 잘 돼 있어야지만 움직임이 변화가 없이 나올 수 있고 서클 동작 자체가 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걸 응용해서 어떠한 동작이든 기구에서 하는 동작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큐잉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더 중요하게 어디를 잡아줘야 될지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 레그 서클을 그릴 때도 골반뼈를 고정하라는 큐잉을 드리면서 골반뼈를 고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배를 누른 상태에서 코어를 잡아놓고 진행을 해야겠죠. 이거 인지력이 부족한 분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내 골반 기준으로 코어 기준으로 멀어질 때 각에서의 힘을 드는 거를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받쳐드리고 조금씩 바닥 향으로 내려가는 각도의 때마다 여기서 받치는 힘이 얼마나 상승하거나 혹은 잡아지거나를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일단 인지시킨 다음에 다시 원레그 서클로 돌아가서 코어를 잡아놓고 레그 원을 그리게끔 완성을 하는 게 이 동작의 포인트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고관절의 타겟을 조금 더 주고 싶으면 이렇게 밴드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돌리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오류들이 무릎과 발목선이 그냥 대각선으로 돌아가서 발끝으로 원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끝점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구부리면 이렇게 돌아가서 결국엔 내 몸에 연결된 부분을 돌리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발끝을 내려서 얘를 돌려서 전혀 여기에 움직임, 그러니까 몸통에 관련된 고관절의 타겟팅을 안 주고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끝의 위치라든지 포인트 되는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말했죠. 끝점으로 타겟팅이 더 멀어질수록 코어에서 벗어나는 힘들이 더 강해지고 여기로 타겟이 바뀌게 되면서 내 코어는 공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겟을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주기 위한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의 길이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해서 회원들한테 적용을 시켜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스파인 트위스트 동작 같은 경우는 뒤에 거랑 조금 다르지만 사실 스탁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수파인 했다가 프론 했다가 시팅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다시 프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전면을 다 쓰게끔 다양성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꼭 프론을 한다고 해서 위에 부분만 쓰는 것도 아니고 스파인을 한다고 해서
앞에 부분만 쓰는 게 아니죠. 좀 더 지지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뿐이지 한 구간만 타겟해서 쓰는 동작은 아니에요. 시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자체를 다양하게 주면서 회원들도 지치거나 아니면 지루해지지 않게끔 다양한 포지션을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포지션 스타팅에 한 2가지 동작에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2가지가 지나면 포지션을 바꿔서 다음 동작에 들어가시는 게 본인들도 재미를 느끼기도 좋지만 몸의 변화에서도 다양성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뚱맞지만 시팅으로 돌아와서 스파인 트위스트를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밴드를 하지 않고 무릎을 거의 핀 상태에서 골반의 격이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분들은 많지 않죠. 일단 요거 자체가 햄스트링이 되게 타이트하면 골반을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포스트 틸트 되는 쪽으로 골반을 당겨지는 각이 되죠. 다리가 끌어가기 때문에 허벅지 뒤가 타이트하니까 앞에보다. 그런 각일 때는 사실 엉추뼈라고 하죠. 엉덩이 꼬리뼈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 뼈가 말리게끔 되죠. 세이크럼이 말리게끔 되면서 골반의 각이 바닥에 면에 수직하게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척추를 아무리 똑바로 쌓은들 골반부터가 똑바르지 않은데 그게 똑바른 방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골반 각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벤트를 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이렇게 다리의 길이를 맞추는 거죠. 허벅지, 햄스트링 뒷면과 허벅지 앞면의 길이를 맞춰서 골반을 직각 수직으로 둘 수 있게끔. 사실 구부리는 것 자체가요, 무릎의 구부림과 뒤꿈치의 구부림과 고관절의 구부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딱 접었을 때.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뒤꿈치를 찍었을 때와 그냥 폈을 때와 찍고 세우면 고관절이 접혀져서 골반이 딱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 위에 척추를 쌓는 걸 도움을 드려서. 근데 이것 자체도 만약에 받치는 힘이 없는 분들은 발에다 벽을 대게 해서 앞볼만 지지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근데 뒤꿈치가 나오면 사실 앞뒤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앞볼 부분에만 벽을 대던 무언가 박스를 대던 무언가를 대줘서 지지면을 도움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은 그냥 허공에서 본인이 인식적으로 힘을 좀 기르게끔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느끼는 건, 제가 동작을 해볼 때도 느끼지만 요 발 앞볼이 닿아 있는 그 딱 서 있는 그 느낌과 내 허리 뒤쪽에 있는, 골반 뒤쪽에 있는 이 면에 서 있는 느낌과 비슷해요. 텐션이 같죠. 서로 밀어내고 있으면서 내가 세워지면 훨씬 더 단단하게 척추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트위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척추의 움직임은 경추부터 시작하든 미추부터 시작해요. 어찌 됐건 시작점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꼬리뼈의 시작점도 마찬가지예요. 골반을 트위스트하는 동작도 그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같이 스파인을 트위스트하는 동작은 위에 부분부터 경추, 흉추가 돌아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요추까지 돌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요추의 윗부분 한 1, 2번 정도까지는 돌아갈 수 있긴 한데, 요추라는 건 실제로 코어의 중심점에 많이 근접해 있는 위치다 보니 얘를 잡아놓고 회전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때도 말했다시피 제가 뼈다구나 졸라맨 모양 그리면서 흉곽은 가동성이고 요추는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메인잡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잡을 꼭 둔 상태에서 세컨잡이 나오셔야지, 메인을 버리고 세컨으로 확 가버리는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의 본질을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잃지 않으려면 코어를 잡아놓고 흉곽부터, 꼭 저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 라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명치 라인 기준, 갈비뼈의 약간 밑선 기준 이렇게 해서 몸통을 잡아놓고 돌리게끔, 어떻게 보면 이미지로는 뻑뻑한 잼통이 엄청 꾸덕하게 굳어서 돌아가지 않는 걸 뻑뻑하게 돌리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 팬츠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돌리면서 가는 느낌.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죠. 잡혀있는 나사처럼 돼 있고 그 위에 머리 윗부분을 돌려서 풀어내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들어가게끔 큐잉을 이미지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롤링 락커볼, 사실 저는 이거 처음 했을 때 저는 되게 쉽게 했어요. 물론 제가 흉곽의 가동이나 이런 게 다 좋은 편이었어서 이게 되게 재밌고 쉬웠는데, 못 올라온 분들은 아예 못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관절이나 흉곽의 가동 범위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동작이다 보니까, 그리고 복부를 분절해서 스윙을 하는 거를 인지를 하기 전에는 사실 올라오는 타겟점이 완전 배꼽 방향 중간 부분으로 타겟이 돼서 올라오지 못해요. 윗부분부터 사용이 되면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롤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롤업에서
다리를 쓰임을 버리고 롤업을 하는 느낌으로 와야지만 올라왔다가 누워졌다가 올라왔다가 누워졌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의 의존도가 적을수록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작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걸 하기 전에 사실 이 롤링 러커볼이랑 티저의 프랩 동작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리를 뜨고 있죠. 지면과 접합지점 요 점 하나죠. 이 상태에서 라운드백으로 유지를 한 상태로 다리를 뜬 상태로 버티는 것 자체가 코어에 힘이 타겟이 많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스트랩백으로 바꾸면 다리를 피면 티저가 되는 거겠죠. 물론 가동은 더 넓어지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프랩 동작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전에 했던 하프롤백처럼 뒤로 라운드백으로 기우는 동작을 해서 복부에 타겟 주는 것만 웜업으로만 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하나씩 띄워봐서 균형보다는 코어를 잡는 걸 좀 더 집중.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이렇게 균형감을 망가뜨리는 동작들이 들어가면 회원분들이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밸런스를 잡으려고 애쓰시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지로 힘을 더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 지면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손부터 막 붙잡죠. 벽을 막 붙잡으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 느낌처럼 사지 쪽으로 포커스가 가버리기 때문에 코어가 더 공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원분들한테 밸런스 잡으세요, 균형 잡으세요 이런 큐잉보다는 코어를 잡으세요, 중심을 생각하세요, 지금 코어를 잡는 생각에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큐잉이 들어가는 게 맞고, 어쨌건 선생님들이 옆에서 티칭을 해주고 받쳐주고 뭐 잡아주고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는 산에서는 좀 균형이 흔들리더라도 그곳에서 그런 불균형한 상황에서 코어에 조금 더 집중하고 포커스되는 큐잉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 그런 큐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티칭을 하다 보면 비슷한 반복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회원들을 보다 보면 그 말은 인간이 다 비슷하지 이런 느낌처럼 다들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점차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다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잉을 드릴 때 내가 잘하더라도, 나는 그 동작이 되게 쉽더라도 이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안 돼요. 못할 수 있어요. 나도 잘 못하는 동작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되게 잘하는데 난 잘 못하는 거 있고, 누구는 잘 못하는데 난 되게 잘하는 거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아무래도 저희는 가르치는 입장이보다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파악하지 않은 일반 우리 회원분들이 왔을 때는 이 동작이 너무나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말 이 동작을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거 못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서울대생이 과외는 더 못한다 이런 말도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르쳐 드리는 뭔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잘했더라도, 내가 잘 그 동작이 나왔더라도, 아까 제가 얼핏 말했듯이 저는 이 동작이 잘 나왔지만 처음부터 그냥 나왔거든요. 처음 필라를 했을 때부터. 왜 나왔는지는 전 그때 몰랐죠. 근데 지금처럼 원리를 파악하고 하면 이 부분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보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약한 사람들이 이 동작이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 단계를 밟아서 하나씩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롤링 컵으로 보면서 부드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테이블탑 자세로 가는 게 사실 레그 시리즈의 스무스한 플로어라고 보면 되죠.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